따라서 똑같은 대상을 했을 때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가급적이면 여론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의 설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반대나 이견을 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조사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 여론조사, 만약에 저희 도정에서 객관적인 감수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질문 배치의 과정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참고는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찬반을 떠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은 저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잘 감안을 하겠지만, 이번에 설문조사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시 짚어봐야 될 점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여론조사를 근거로 어떤 도민의 의견들을 우리 도정에다가 도민들의 의견 불표를 말씀하실 거라고 한다면, 뭐 저희의 의견을 뭐 꼭 사전에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지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공항 갈등의 원인만을 물어봤을 때 국토부의 일방적 추진이 가장 많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경제 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데서 경제 노력이 비슷한 게 좀 높게 나왔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공항 갈등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는 국토부든 제주도든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검토위원회도 진행하고 있고, 공청회도 진행하고 있고, 공개 토론도 진행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대신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물론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결과였느냐에 대해서는 각자 할 말이 많을 겁니다만은, 국토부라든지 제주도의 경우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추진 과정, 제주도의 여론 수렴 과정이라든가 중재 과정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런 걸 인정했기 때문에 검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공개 토론회라든지 앞으로 TV 토론이라든지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반대 의견의 근거라든지 또 제시하고 싶은 대안, 또 그런 것들의 근거를 가지고 도민들이 판단해 볼 수 있는 과정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지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최사님, 정부 국토부는 일단 제2공항 이렇게 기본계획하고 6월 23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겠다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도 김현미 장관도 민주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지금 제주도에도 국회의원 3분이 계신데 같은 민주당인데도 공항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하시는 점, 이에서 한 번은 얘기해 주세요. 우선 국정의 일각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답변도 하셨고, 또 우리 국토부의 우리 차관이나 실장 또는 국장과장까지 와서 제주도의 현지에 와서 공개 토론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TV 토론이라든 이렇게 진행될 걸로 보지만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경우에는 일선의 민의를 수렴해서 문제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고 그런 역할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게 획일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그리고 제주도의 도정이나 국책 사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역시 제시하고 그걸 취합해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도민의 선택을 받은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반대 측과 또는 이 정부나 도정의 입장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파고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짚어보려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것들이 끝까지 방관자처럼 비켜있고 비판만 하겠다는 입장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가벼운 거 두 가지만 물을게요. 이번에 포럼에서 영어를 좀 잘하시던데 영어 평소에 공부를 좀 하시는지 그거하고요. 뭐 솔직히 잘하는 영어는 아니고요. 네. 근데 뭐 그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히 국회의원 당시에 국회의원 외교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편이기 때문에 서투르더라도 이 영어라든지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영어 수준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청중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제적인 그런 입장에 다가가고자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노력 점수 또는 태도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그 휠체어를 계속 타고 있는데 제주도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 장애인 시설이나 그런 면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하거나 접근이 될 수 없는 시설들이 너무나 많죠. 근래에는 그래도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손길이 닿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꼭 스스로가 장애의 경우를 갖게 되니까 뭐 그 부분으로 관심을 옮겨간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제주도가 유모차에서부터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들, 노약자들을 위한 이동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 관광이자 국제 평화의 섬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그 장애인들과 같은 동선을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현장 점검도 좀 더 해보고 체험도 우리 장애인들과 아니면 유모차나 어르신 휠체어들과 함께 다녀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이 업무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달 동안 꼼짝없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진짜 두 가지만 더 있어요. 지금 영리병원, 육지병원 지금 인력하고 이주진하고 장비 다 철수하고 있고 건물만 남은 상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논의가 있을 건데 지사님전에도 아마 정부도 이게 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고 또 한 가지 지금 행정체제 개편에서 주민투표 관련해서 좀 도우 이해하고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그 녹지병원은 우선 그동안 녹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의 공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면서 왔던 과정에 대해서 과연 그게 제주도의 조건부 승인이나 아니면 병원 개원 취소가 정당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녹지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이 아마 큰 덩어리로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중국 그 투자자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그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 소위 그 ISD인가요? 라는 그 투자자 국가 간의 분쟁 이런 절차도 아마 진행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특별법상의 국제병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병원이 과연 이 제도상으로 아니면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문제였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법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이 과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왔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건물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헬스케어 타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앞으로 진행의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인 녹지, 부지와 소유자인 녹지, 그리고 이 전체의 사업 시행자인 JDC,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허가 관청인 제주도, 그리고 현재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관여가 됐는데 나중에는 제주도의 일이라고 방관자로 빠져버렸던 보건복지부나 현 정부,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헬스케어 타운의 원래 이 취지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목적을 어떻게 앞으로 달성시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될 상황인데요. 제주도는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대안이나 앞으로의 인허가 과정이 오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경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헬스케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열린 입장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JDC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라든지 타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3자 또는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그 법 개정안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가 우선 넘겨야 되는 게 예. 국무조정실의 조정실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지원위원회인데요.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를 하려면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붙일 수 있도록 이 주민투표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현재 상태로 제주지원위원회에 현재의 이 그 행정시장 직선제가 담긴 법안을 저희가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서 제2공항 공인과제 토론 공청회 내일 서귀포시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제주시에서 사행으로 됐을 때 지사님께서도 그 공권력이 좀 가다라는 그거에 대해 좀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일단 내일 혹시 그럼 서귀포시 공청회에서 좀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사행으로 끝났을 때 혹시 앞으로 대책 같은 게 있으신지. 6월 4일 성산읍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현재 그 공지를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은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은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무산시키면서 소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도나 국토부에다가는 도민들을 위한 설득이나 의견 수렴 노력이 부족하다라고는 그 공격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양비론에 서서 이게 늘 무산됐고 도가 추진하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게 결국 파행이 됐다. 저는 그 표현도 중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방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반대하고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해도 좋지만 도민들의 알 권리, 도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그 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물리력을,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진 모든 세력이 와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일각이 집단의 힘,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민주적인 토론의 장을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 도민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에 대한 매우 오만한 도전이고 일방적인 집단적 위력의 행사로서,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도민의 의견 수렴을 얘기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의견 수렴과 좀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군요. 현재 의견 수렴이 제가 저번 주까지 듣기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15개, 온라인으로 지금 5개 정도 한 20개 정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보 차원의 수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저번에 공청회에 섰을 때도 별로 많이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참여도 부족하고 잘 안 알려져 있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떤 책임을 가지고 좀 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파행이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아는 주민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청회가 열리는 것도 잘 몰랐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나 이런 알리는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공청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라든가 평소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 공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다들 생업에 바쁘고 다 자기 일들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청회가 열리고 이런 하나하나의 계기에 대해서 늘 실시간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도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에서 우리 언론의 역할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평소 여론을 수립하는 이런 자생단체들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백방의 홍보와 의견 개진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원래 그 고지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접수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접수된 의견으로서 저희들이 그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댓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미 성산 지역에서도 그동안에 그 우리 지원센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수천 건들을 접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취합해서 그 속에 담긴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국토부에 제기를 하겠고요. 앞으로 그 기본 계획이 수립 용역이 일단 마무리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뭐 이와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항 기본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부처들도 의견을 제기하게 돼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도 우리가 그 다시 공식 의견을 제시하는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언제든지 그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열어놓고 이것을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취합의 노력을 최후의 순간까지도 단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송재호 위원장님이 제주평에서 신항만 배우란지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도하고 좀 이야기가 되나요? 좀 구체화되는. 뭐 앞서 나가면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도와주시는 뜻은 감사하고요. 현재 해수부에서는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현재 중국의 사드 제재라든지 그 중국의 사드 제재에는 크루즈 제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대체적으로는 하반기쯤에는 풀리지 않겠는가라고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렇게 희망적인 관측을 해온 게 사실이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뭐 기술 앞으로 나아가서는 금융 전쟁까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로 예상이 됐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한국 방문까지도 현재로는 아마 수년되는 분위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타이밍상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재 이것을 항만 기본계획에 바로 반영시키기에는 아직 적기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오늘 현재 이 시점까지도 그 입장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최선을 다하겠고 그 과정에서 균형발전위원회도 최대한 도와주시기를 저희는 희망은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기재부의 타이밍상에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게 아직도 좀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게 현재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자, 요 정도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